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달러 환율 흐름과 이에 따른 산업의 영향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계의 배종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원달러 환율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1,320원대까지 넘어선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현재 환율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계속 안 좋죠. 계속 안 좋은데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달러 기준으로 우리가 환율을 산출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게 환율이 지금 고환율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되더라도 어차피 이 경제 구성은 그 속에서도 틈새가 있는 것이고 돌파구가 있는 것이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제가 1달러가 600원, 700원 하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면 이러실 거예요. 정말 그것까지도 저는 우리 세대는 다 경험을 했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경제적인 구조는 전체적으로 변하는 속에서 지금 환율이 치솟고 있다. 달러 강세라는 의미 쪽에서 방점을 두면 될 거예요. 그러면 수입되는 것은 비쌀 수밖에 없을 것이고 외국인들은 달러 강세이기 때문에 신흥국 시장에서 이탈할 것이다. 대체로 이런 큰 그림을 그려놓으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13년 만에 장중에 1,320원을 돌파했다. 말 그대로 이제는 고환율이에요. 그러니까 초고환율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어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이 금리뿐만이 아니라 환율뿐만이 아니라 물가까지, 고유가까지 지금 겹쳐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지만 떠나고 난 이후에는 모르겠다. 우리가 언제 정산한다 그랬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관련된 뉴스들을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환율 이것도 지금 당장 진정되기가 쉽지 않겠네. 그래서 지금 달러 인덱스가 지난 15일 기준으로 0.01% 더 올라서 108.5다. 그러니까 이 수치는 뭐냐? 지금 100 이상이다. 달러 인덱스가 108.5다. 이건 상당히 환율상으로는 우리가 지금 뭔가에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시점의 기준, 신호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일단 원달러 환율 자체가 좀 흐름이 불안한 상황인데 네. 이렇게 되면은 신흥국 증시에서는 그만큼 자금이 이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를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달러가 강세예요. 달러가 더 안전자산 같이 기준금리도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우리도 계속해서 미국 연준의 울트라 스텝이든 빅 스텝이든 자이언트 스텝을 쫓아간다고 해서 될 일이냐? 그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시장은 증시도 그렇고 신흥국 시장으로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긴 해요. 어쨌거나 간에.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잘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계속 우리로서는 인플레이션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외부 요인입니다. 내부 요인이 아니라.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 유가, 그다음에 원자재 이런 것들을 수입을 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높아진 물가를 더 자극해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가뜩이나 지금 이제 고물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하는 이창용 총재도 계속해서 좀 올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금리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렇다면 수출 제조 기업은 그럼 뭐 수출은 잘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거 뭐 교과서에서 경제원론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돈의 가치가 이제 낮아졌으니까 우리 돈으로 비싼 가격에 만들어서 외국에 나가서 미국이나 유럽에 또는 다른 국가에 싸게 파는 거나 다름없죠. 그럼 좋은데 우리 물건이 더 많이 팔릴 거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걸 꾸준히 지금 동안 십수년간 이어오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엔저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싼 가격에 만들더라도 이미 원가가 너무 들어갔어. 원자재를 수입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환산을 해보면 원화로 환산을 해서 원료 소비 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전 가치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거는 싼 가격으로 들여와서 그래도 우리 비싼 돈으로 만들어서 외국에다 싸게 팔면 수출은 잘 될 거다. 이 공식인데 이 공식도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가 지금 그러면 유럽의 그러니까 프랑스나 또는 영국이나 파운드나 다 같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면 강세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유화 독존이에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달러화만 강세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달러와 미국과 많이 연동돼 있는 정시가 우리 정시입니다. 그러니까 빠져나갈 때 우리 정시에서는 더 빠져나가는 거죠. 이 상황이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고 우리 정시에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 정부 측에서도 한국과 미국 간의 통화 스와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그렇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보니까는 은행에서는 1,300원대 이하로 전망하는 은행은 없더라고요. 연말까지 봤을 때 1,360원대까지 올라간다 이런 그렇죠. 더 전망이 올라간다. 나오는데 네. 그렇게 되면 정부 측에서는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만약에 개입을 하게 되면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그래도 지금보다 좀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한국과 미국 간의 통화 스와프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좀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뉴스나 속보나 지금 또 일요일에 있었던 바로 어제 있었던 고위 당정협의나 대책협의나 이런 걸 보면은 당장 제닐렌 장관이 지금 19일 들어오죠. 네. 그러면 한국에서 추경호 부총리 만나고 계약 체결할 것 같아요. 정부 청사에서.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제닐렌 장관은 방한을 하게 되고 스와프 논의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 달러 강세 그리고 원화 가치가 급락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리 경제의 부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판단할 텐데 일단 여러분들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 미국 연준과의 600억 달러 통화 스와프는 지난해 말로 종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통화 스와프가 외환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통화 스와프 생각하면은 뭘부터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IMF 외환 위기야. 외환 위기가 왜 터진 거예요? 뭔가 우리가 국제 거래를 하고 우리가 수입 원자재를 가지고 오려면은 달러로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달러가 없어. 그러면 급격히 우리 경제는 위태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털 자체가 급격히 약화되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오히려 더 한국 시장으로부터 철수를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게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달러를 다 끄집어내가는 상황에서 대비가 되지 않았던 외환 위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외환 위기가 다시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이 긴급 상황에서의 통화 안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 통화 스와프 바꿨다는 거죠. 언제든지 미국의 달러와 우리의 원화를 바꿀 수 있게끔 이런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뭐냐? 긴급할 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평상시에 우리 일반적인 경제 활동에서는 이 통화 스와프가 뭔가 영향을 미치는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좀 더 안정적이다는 의미는 있지만 환율에 오르고 내리는 것은 이 통화 스와프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안정성 확보 차원이지 환율 상승 억제 수단은 아니라는 점에서 통화 스와프의 역할과 기능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최소한의 영향이다, 보험이다 그렇죠.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그렇죠.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한국에서 최근에 외환 보유액이 급감했다고 하는데 이 외환 보유액이 급감한 게 딱 역사적으로 2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2008년의 금융위기 그리고 IMF 외환 위기 때인데 그렇게 되면은 일단 현재도 어쨌든 간에 급감했기 때문에 통화 스와프 체결에 대한 기대감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옐런 그렇죠. 재무장관도 이제 방한을 하고 그 예.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방송을 계속 보시면서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 네. 자, 통화 스와프의 계약 상대는 재무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연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칫 네. 아니 제네스 옐런이 연준 의장 아니야? 연준 의장이었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재무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이 계약을 다시 재계약을 하려면 미국 연준의 누구? 제롬 파월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네스 옐런 또 재무장관이 연준 의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는 해볼 수 있겠죠. 이런 거 한국이 필요한데 제넬 옐런 장관이 좀 도와줄 수 없느냐? 아니 기꺼이 도와드릴 거죠. 한국 좋아해요. 노동 문제의 전문가예요. 대가가 바로 제넬 옐런 의장인데 그러니까 미국 연준을 승인을 거쳐야 되니까 이번에 입국할 때 옐런 장관이 입국할 때 계약이 체결된다.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미국 그러면 연준은 이걸 금방 체결할 수 있느냐? 여러 개 국가와의 형평성이 있어요. 그럼 한국과만 해준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미국과 또 끈끈한 관계에 있는 다른 국가들도 통화 스와프를 지금 상황에서 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바로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의 우호적인 관계를 본다면은 외환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인 협의는 앞으로도 지속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뭐 빠르게 다시 한번 안정화되기는 힘들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또 우리는 그 안에서 길을 찾아야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네. 어떤 좀 업종이 수혜를 가장 크게 받게 될까요? 여러분들 그 기억나시죠? 지금 막 어려워요. 다 어려워요. 심지어는 은행주도 어려웠다가 살짝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제가 했던 말씀 중에서 정책적인 것, 친환경적인 것 놓치지 마라. 또 하나는 반도체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 쪽으로 팹리스 쪽으로 간다. 설계와 이제 맞춤형 생산이라는 거죠. 팹리스는 이제 설계고 그다음에 파운드리는 맞춤형 이제 생산입니다. 이쪽으로 가는데 그 관련 기업들도 좋을 수밖에 없죠. 반도체를 딱 생산하는 기업만 보지 말고 뭐다? 반도체 플러스 기판이죠. 왜? 반도체가 고도화되면 그 기판은 더 고도화될 수밖에 없는 그죠, 거예요. 묶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걸 갖다가 그러면은 간단하게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국가가 맞냐? 아니에요. 그 기술력도 빼어나게 가지고 있는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더 이 반도체 기판에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반도체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회로 기판의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더 정교한 기판 그리고 더 효율성이 있는 기판의 생산과 수요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금은동 가격 자체가 살짝 내려갔거든요. 조금 내려갔어요. 그러면 이것이 재료로 쓰이는 반도체 기판 생산 쪽에는 더 효과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N전화 고환율 현상이 오히려 반사이익으로 작동되고 있다. 그건 조금 더 깊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그렇다면 기판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사실 지난 주말 사이에는 삼성전기에 대한 뉴스가 쏟아져 그렇죠. 나왔고 또 다른 기판주들도 분명히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또 여기 더불어서 최근 들어서 코스닥 시장 안에서의 종목들이 조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 기판 관련 종목들은 어떤 거 보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이거 정말 우리 눈여겨보고 아주 딱이야 이런 여러분들의 분석과 또 시선을 모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아주 짧게 설명드리면 왜 반도체 기판 이 기업들이 더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냐면은 이 고환율과 또 N제 현상의 수혜를 입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업들이 반도체 기판을 생산하는 데 있는 많은 장비들을 누가 지금 생산하고 공급해주고 있냐? 일본입니다. 그러면 N 저니까 우리는 훨씬 더 비싼 일본에서의 비싼 이 장비들을 싼 가격으로 수입할 수 있는 게 맞죠, 그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N제 현상의 수혜를 받습니다. 그다음에 고환율이라는 것은 뭐냐면 대부분 이 반도체 기판은 수출 물량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환율이 높으면 수출은 더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원료가 비싸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이 가격이 내려갔어. 이게 완전 삼재가 아니라 삼호재죠. 삼악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데 이 기업들이 어디냐? 굵직굵직한 기업들이에요. 일단 삼성, 전기. 이거 뭐 더 앞으로 이제 이 투자를 확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일단 지금 LG 이노텍도 구미에 지금 1조 4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1조 4천억 원. 그 이야기는 지금 이 반도체 기판 쪽이 더 조명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겠죠. 그 외에도 대덕전다가 있죠. 또 코리아 스키트와 심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반도체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어쨌거나 자율주행차 등등 해서 그렇다면 애플도 그렇고 그렇다면 회로 기판도 더 진화된 더 기술력이 앞서고 있는 업그레이드된 쪽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제대로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몇 안 되는데 그 기업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기업들. 앞서 말씀드린 이들 기업들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흐름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기판 산업 쪽에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보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